국민의힘 보니까 요즘 공약을 막 남발을 해요. 예.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포 편입 또 들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다시 그때는 안 하더니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이게 뭐 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. 뭐 이렇게 공약을 들고 나온 게 김포 서울 편입이라니까 더 놀랐는데 뭐 목련꽃 필 무렵에 김포는 서울에 편입돼 있을 거래요.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요. 불가능하죠. 민주당이 동의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? 불가능하지. 아니 그리고 목련꽃은 봄에 피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말까지예요. 네, 맞아요.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것을 주민투표 거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다 포기한 내용 아닙니까?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? 내가 언제 올해 목련꽃이라고 그랬어요? 내년 목련꽃 그 다음에 목련꽃. 사직구장 얘기 기억나시죠?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그랬는데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쓴 오마이 뉴스를 포함 언론사를 정정보도에 총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도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바로 그 거짓이 들통날 그것을 공약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이미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서울 편입하려면 경기도, 서울시, 김포 시민들의 주민투표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. 이게 경북에 구미군이 있어요. 구미군이 대구로 편입됐거든요. 그 인구가 2만 명이에요. 그게 편입되는데도 3년 걸렸습니다. 그 절차 밟는데. 근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50만인데 50만의 인구를 가진 그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련꽃 필무렵까지 이걸 다 완성한다는 얘기입니까? 이건 말도 안 돼. 정말 그리고 진짜 윤한 갈등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지방 우대예요. 지방 우대. 그래서 작년에 경북 도지사 경북 찾아가서 그 살기 좋은 지방 도시 만들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. 국정과제라고.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고 대놓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되는 거지 결국. 그리고 사실은 메가시티가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. 그랬었죠. 부울경 메가시티,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. 그 부울경 메가시티 반대한 게 국민의힘이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말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철학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도 저는 의문인 것이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시를 더 크게 거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맞지도 않아요.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뭘 주장하냐면 우리 경기도, 경기북도 그 얘기를 또 해요. 맞아요. 그건 충돌하는 거예요. 충돌하잖아요, 서로.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제 막 그냥 던지고 보자는 식인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도는 사실은 김포를 포함해서 북부 지역에 있는 경기도를 이제 독립을 시켜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편입돼 버리면 그게 불가능해져요. 점점 어려워지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금방 이제 탄론할 사기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 걸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초조한 것 같아요. 뭔가 사실 자기에 대한 지지도만 높아지지 당의 지지율은 그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정체된 상태이고 국정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초조감의 발로 아닌가. 그래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총선 공약으로 한다 그러면 로드맵이랑 내용을 얘기해야죠. 그렇죠. 김포시 서울 편입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. 또 구리 가서도 그랬잖아요. 구리. 비슷하게 얘기했어요. 그럼 서울 남부권은 전부 다 서울에다 편입시키면 북도 왜 만듭니까?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럼 서울이 커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 소멸이니 지역 같은 데는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. 근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을 전부 다 편입을 하겠다? 그럼 지방은 더 어려워요. 이렇게 되면 더 집중이 되잖아요 수도권에.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예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에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막 발표들을 막 하잖아요. 마구잡이로 막 던지고 있거든요.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 평택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GTX A선하고 C선이 A선은 평택까지 연장이 되고 C선은 천안을 거쳐서 아산까지 연장되는 그 내용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
평택 시민들도 저도 예. 환영의 입장을 냈거든요. 예. 이건 저기 우리 그 경기 남부권에 예. 그리고 충청권에 그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. 거라서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요.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? 어떤 내용이에요? 그 모든 비용은 지자체가 100% 되래요. 그게 전제 조건이야. 그거 돼야지 예탈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예. 근데 우리 평택시만 해도 그 관련된 예산이 한 3,7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. 예. 그런데 그 지자체가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합니까? 그러니까 생색은 전부 자기네들이 내놓고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인 거죠. 그러니까 부담은 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데 그러잖아도 왜 올해 세수가 59조가 펑크났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방 교부금 같은 경우도 23조를 줄였어요. 네.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평택시도 긴축 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 이걸 떠넘겨 버리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.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윤한이 서로 경쟁하듯이 포퓰리즘 공약을 막 던지고 있는 거죠. 네. 그것이 결국 이제 피해가 지방 또는 국민들,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가고 있다 그대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.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.